형님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쓸 겁니까? 탔을 때 이대로 쓰십시오.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좀 화면에는 다 안 잡히겠다. 두 명 정도가 화면에 연결해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예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부의 극단적 행정 예고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수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시며 전남 목포 재선의원이신 김원희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같은 산자위에서 활약 중이십니다. 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해 주신 항노총 전국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송민 상임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김재민 위원장님과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회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김원희 의원님과 김동화 의원님 그리고 김재민 위원장님께서 이번 행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취지와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발전량에 따라 일정 양을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을 조달하는 RE100 실현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8일 산업부와 산림청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입산 우드필렛 원료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를 감축하겠다는 산업부 행정예고가 일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가중치 감축에 대한 체계적 근거도 없이 발전시장에 미칠 영향과 폭증하는 기업 적자나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까지 광범위한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적 정책 추진에 불과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REC 감축 졸속 행정의 부작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현재 예고된 일방적 행정 예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향후 바람직한 민, 관, 공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바이오매스 발전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원희 의원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우드펠릿 생태계와 지역경제 공멸시키는 극단적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입산 목재 펠릿 REC 가중치를 감축시킨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근시안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예고로 우드펠릿 제조업계와 발전업계가 공멸할 수 있는 정책을 졸속 처리한 상황에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우드펠릿이 원료인 민간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자들과 국내 발전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공기업 한국 남동발전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이유는 고사하고 수천억 투자 손실과 발전소 폐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행정예고 시행 시 우드펠릿이 원료인 민간 부분 발전 사업자는 20년간 누적 적자만 4조 5천억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기업인 한국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만약 발전소가 운영 중단될 경우 국내 우드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다.
최근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던 광양 그린 에너지는 건설을 중단하였고 SGC 그린파워는 매각이 철회되었다. 공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검토하던 특수 목적법인 힘이 되는 나무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이 시장 유지가 아닌 시장 폐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산 우드펠릿 REC 가중치를 낮추면 결국 국산 우드펠릿 소비량과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져 국산 우드펠릿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우드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업계는 연간 약 500만 톤의 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중 미이용 목재만을 사용하는 한계를 가진 국산 우드펠릿 제조사들은 시장에 연간 80만 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 한계는 최대 100만 톤이라는 것이 우드펠릿 제조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즉, 국산 우드펠릿 산업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우드펠릿 원료 시장의 20% 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결론이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나 정부 정책으로는 국산 우드펠릿 가격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효과는 수요와 공급의 일반 경제 이론이지 포화 상태인 국산 우드펠릿 공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논리 오류이다. 또한 지금의 정책으로도 국산 우드펠릿을 사용하게 되면 발전 사업자의 경우 수입산 대비 톤당 약 500만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우드펠릿 발전료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입산 우드펠릿 REC 가중치를 낮춘다면 발전소를 운영할수록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민간이든 공공기업이든 발전기를 돌릴수록 적자가 누적되면 누가 시장에 남아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기본적인 시장 상황을 무시한 이런 결정이 과연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상한 효과와는 반대로 우드펠릿 발전소 중 대형 공기업 발전소가 폐쇄되고 민간 발전소 발전량이 축소되면 국산 우드펠릿은 판로가 없어질 것이고 국산 우드펠릿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축소된 전력은 화석 연료 발전이 채울 수밖에 없고 결국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에너지 과제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공급 의무 업체인 발전공기업의 대형 우드펠릿 발전소가 폐쇄된다면 REC를 대량 구매해야 될 것이고 REC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REC 구매 시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는 보조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기후환경 부담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다. 결국 행정예고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통상부는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책이 결정될 때 기존 산업에 대한 소급 결정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결정이었다. 신규 설비의 경우 약 7천억 이상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드펠릿 발전소 건설은 최소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가 결정된다. 이제 5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정책을 바꿔 소급 적용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할 것인가? 이번 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정부의 발표를 믿고 그 어떤 기업이나 나라도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드펠릿 시장 활성화의 해법을 찾으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류 의견에 반하는 편향적인 행정예고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 행정예고는 분명 국내 우드펠릿 시장뿐 아니라 발전소 관련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도 공멸시킬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재생에너지 시장과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관련 산업 전체 공멸이 아닌 국산 우드펠릿 업체가 활성화되고 발전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수입산 우드펠릿 REC 가중치 감축에 따른 악영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하고 불평등한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원희, 김동아,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